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최근에 이 국적과 관련돼서 저에게 이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 국적과 관련돼서 안내를 해 드렸지만은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외국 국적 포기,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원 국적을 이 포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국적 상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 포기하고 이 국적 상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 재취득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적이 상실이 되면은 또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또 문의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와 관련돼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이 출생한 이 중국 동포인 경우 이 국적 회복 대상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국적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무부의 이 업무 지침에 나와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 회복과 관련된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알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적과 관련돼서 뭐 최근 여러분들께서 문의해 오신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국적으로 기환 신청을 하며 이 기와 허가증, 국적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국적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원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했던 거를 다시 상실하는 이 국적 상실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적 상실이란 이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러면 한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국적 상실자입니다. 한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다. 그럼 그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잃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국적 상실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이 한국 국적자가 되었는데 또 외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한국 국적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법무부 출국 가니까 뭐 불법 체류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고액의 벌금을 무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무국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반드시 그 사실을 이 법무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되더라도 다시 외국인 등록을 내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국적 상실이라는 게요. 이 복수 국적자가 일정 기한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서 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이것도 포함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복수 국적자가 되면은 그렇죠. 내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또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복수 국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정 기간에 이 국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우리는 1 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그 나라의 외국 국적을 이 포기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 상실하게 된다. 뭐 이게 바로 이제 국적 상실. 네, 요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 네,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앞서 잠깐 이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네,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이 좋아요 또 이렇게 클릭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방송을 보시고 또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카카오톡에 EKW2011 그걸 통해서 저한테 직접 문의를 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운병원, 지금 저희 동포세계신문에 광고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찌릿하거나 손발이 퉁퉁하거나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싶으면은 이 세운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577-0715번. 옆에 이 광고가 나와 있죠.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고요. 또 동포들의 친숙한 이 신경 관절 이쪽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엠플란트 오사 치과 대림역 이 9번 출구 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더 저희 동포세계 신문과 함께하는 병원을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 전문 병원 엠플란트 오사 치과. 옆에 이 광고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을 보고 방문을 했다고 하면은요, 더 친절하게 잘 진료를 해줄 겁니다. 세운병원 또 엠플란트 오사치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다가 또 이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도 말씀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또 병원 가실 일 있으면은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은 친절하게 잘 진료를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후에 국적 상실이 된 후에 다시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러한 사실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국적 취득 신고서,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또 신청인의 이 기본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1년 이내에 이 국적 재취득을 신청을 안 하면은 그 후에는 이 국적 회복 신청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적 상실이 됐다 그러면은 상실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재취득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을 부여해 주는데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국적 회복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적 회복 신청을 하더라도 역시 외국 국적, 내의 그 보유하고 있던 국적을 포기했다는 그런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원 국적,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서를 내는 것으로 해서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이 복수 국적을 허용을 해주는 그런 대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냐?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기화자, 우수인재, 그리고 특별 공로자, 또 미성년 때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 또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해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외국인의 그 원국이죠. 그 나라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서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아도 이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부 이 적용 대상자가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저는 중국 국적의 중국 동포입니다. 혼인 기화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한국인과 국제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외국 국적 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 서약서만 내고도 이렇게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서
요거를 제출하면은 앞서 이렇게 문의해 주신 이 중국 국적의 그 동포도 혼인 기화자인 경우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는 당사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한지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는 것이 나게 되면 바로 이 국적 상실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바로 국적 상실이 되지만은 중국에서도 바로 이 국적 상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내용은 이제 국적 회복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한 중국 동포입니다. 한국 국적 회복 대상자라고 알고 있는데 왜 국적 회복이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 동포는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국적 회복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이 국적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 회복 등에 관한 이 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이 법무부의 이 정한 업무 지침 처리 요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국적 동포 중에 이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부속 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를 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국적 회복 신청을 하는데 있어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 및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이 위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 뭐 그냥 한국의 그러니까 호구부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호적부죠. 그 호적부라든가 재적등본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만약에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되느냐? 그런 경우는 국적회복 허가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주를 해서 한국의 어떤 근거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었다는 근거죠. 뭐 가족관계 등록상에 기록이 있거나 그 호적 등본에 있다거나 재적 등본에 남아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국적 회복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적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부모님 거는 없고 위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건이 있다. 근데 그거는 국적 회복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적 회복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 8촌 이내에 친족 1인 이상의 친척 관계 확인서 등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이 출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회복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것이 미비해서 이런 것이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는 동포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적법이 아니라 법무부의 이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법무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1949년 10월 1일 전에 이렇게 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거기에 해당되면은 좀 쉽게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은요. 어쨌든 여기 때문에 법무부는 좀 까다롭게 이렇게 국적 회복의 어떤 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 시간 뭐 국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이런 걸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다 항상 궁금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항상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